2025년 2월 18일입니다. 요번 한 주는 좀 춥겠죠. 요번 한 주만 좀 버티면은 다음 주는 좀 이제 봄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버티기다. 사실 요새 엊그제 이제 김세론 씨 사망 사건 얘기하면서 사실 뭐 마음이 많이 무겁죠. 우리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주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댓글 문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문화겠죠. 반문화, 이런 안티 컬처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사실 뭐 최진실 씨도 그렇고 이성균 씨도 그렇고 설리 뭐 구하라 씨 뭐 그 외에도 여러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퀴즈라는 게 아마 유퀴즈 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나온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예, 예. 유퀴즈 온 더 블럭 TVN에 뭐 재작년 1월인가 봐요.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뭐 정신과 의사 누구가 이제 예일대학교 무슨 뭐 정신과 의사라고 하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기회도 없이 매장 오징어 게임 보는 것 같다. 사실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뭐 그런 얘기가 맞는데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거는 웃긴다고 표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걸 알게 된 겁니까? 사실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소위 유명인 셀럽이 뭐 전문가는 전문가죠. 근데 전문가가 이 사람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정신과 그 교수라서 그게 아주 권위가 있어 갖고 이 팻말이 맞는 겁니까? 그게 맞죠, 맞기야. 근데 제 말은 이렇게 유명한 셀럽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기사로 나고 아니요. 이전에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내노라하고는 심리학자,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천하지 않는 거에는 소위 이제 그 언론, 방송,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다 공범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언론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아니면 그걸 얘기하는 유명인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송에나 어떤 유명인이 그 말을 했다고 그렇구나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성이라든가 고치는 거 없이 계속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죠. 기록하고 기억해야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처벌하고 악플러들을 처벌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맨날 누가 또 죽은 다음에 막 뭘 이렇게 정치권 지금 뭐 국민의힘에 어떤 국회의원 놈이 또 뭐 이거 관련된 뭐 방지법 얘기한다 얘기 또 그냥 그놈의 주둥아리를 쭉 그냥 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아니요 이런 일을 이전에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계속 문제 제기했지만은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힘 있는 놈들은 눈 한 깜빡도 안 하고 응? 끔찍도 안 하다가 여론이나 뭐 이런 게 그것도 같은 공범일 수 있는 언론이나 이런 애들이 하니까 그제서야 뭐가 좀 하는 것 같다가도 요 한 하루 이틀 지나 보십시오. 그냥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유퀴즈에 나왔던 TVN에 나왔던 그 정신과 의사 그 사람을 뭐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그시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그거 받게 된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니까 그냥 그 여태까지 많이 그런 문제제기했던 한국의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그건 단 한 글자도 안 써주고 그냥 너무나도 야, 치사하다 아니면 너무나도 야 쪽팔린지도 모른다 진짜 이 언론이란 것들도 그렇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원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도 그걸 다루는 언론, 방송, 또 소위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면 또 힘 있는 실제로 정치권이라든가 관료들은 실제로 꿈쩍도 안 해요. 이러다 말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그죠? 자, 사건으로 가보면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뉴스레터 K 화요일날 6시 반에 KBS 일라디오에서 김선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는 사실은 이 악플 부분도 그랬고 아역스타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또 이런 어떤 집단 심리, 집단 괴롭힘, 사회적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하필 그거 끝나고 또 배종찬이 하는 토론 프로그램 또 나가게 되네요. 오늘은 KBS에서 두 프로그램 하게 되네요. 원래는 이런 경우가 드문데 전혀 그 주제가 달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은 오늘 오후 6시 반에 뉴스트랙 뭐 이건 매주 화요일 날 오후 6시 반 6시 40분에 하는 거니까 다 아실 거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끝나서 7시 20분에 하는 토론 배종찬이 하는 거 라디오에서 하는 토론 그에 장혜영 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아시죠?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많이 변호해 오신 이은희 변호사 다른 이런 성범죄를 변호해 온 여러 여자 변호사분들이 계시는데 좀 약간 좀 골똘 갸웃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은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어쨌든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 자 사건을 보는데 저희 이런 거 보면은 좀 제가 한번 사건을 읽어드릴게요. 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무더기 실형. 이게 이제 모 정치인의 남편이 검사였다가 그 퇴직한 후에 다시 그걸 변호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형태의 이런 유사수신행이라든가 유사수신행위가 뭐냐면 다단계 판매 같은 겁니다.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워낙 이런 놈들은요, 이런 그 다단계 사기에 가단계 금융 사기에 주범, 공범 이런 놈들은요,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불하는 변호사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사비를 지불하면 뭐 어설픈 애들 생각해보면 변호사를 고용하겠습니까? 최소한 부장검사,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부장검사, 재판 단계에서 부장판사 단계, 못할 때는 차장, 어떤 검사장급까지도 올라가죠. 뭐 몇천억 되면은 뭐 변호사비가 100억 넘어갈 겁니다. 그 이름 하나 정관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 출신 아니면 무슨 법원장 출신 이런 애들이 한 방에 돈 버는 게 다 이런 다단계 금융사기 범들한테 버는 겁니다. 양아치 새끼들이죠. 이 범죄자 놈도 양아치 새끼들이지만 그런 정관 변호사 놈들도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아무리 그 뭐 법에 평등하고 변호사의 그 변호받을 권리 벽이 피의자 피고인이 하지만은 실제로 돈 넣고 돈 먹기 아닙니까? 돈 있는 놈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이 실형이 나온 거는 사실은 판사들이 그래도 제대로 판결했다라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 언론이 얘기한 것과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4천억대 유사수 다단계 사기라고 하면 조이팔이 배조라고 하지만 조이팔 같이 하는 것보다는 10분의 1 단계가 좀 낮죠. 10분의 1.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조 단위는 사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순환 과정이 자금의 그 범죄 수익의 순환 과정이 짧아졌거나 아니면 그게 그 교묘해지고 아니면 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로는 액수가 더 늘어났다고 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어떤 그런 조이팔 같은 형태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조 단위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안. 어쨌든 그러니까 최대 몇천억 단위까지 하는 것에 가장 정점이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뭐 어쨌든 똑같습니다. 뭐 고정 수익률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기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뭐 계급을 올려갖고 뭘 하겠다. 뭐 똑같습니다. 뻔합니다.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금 보장 그리고 하루에 뭐 2.5% 고금리로 해갖고 다단계로 해서 쭉 빨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수천억 되죠. 그리고 튀는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유사수 신용이 다단계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웬만한 뭐 이런 애들 데려다가 그 얼굴 마담으로 쓰고 거기에 이제 갖다 딥페이크도 쓰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얼굴 좀 되는 여자 연예인 이렇게 뭐 결혼 시켜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많은데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이렇게 금융 쪽 청년 사업가 아니면 금융 쪽 사람과 결혼하는 어떤 뭐 연예인 이런 거 딱 나오면 이것도 사기 당하겠구나. 뻔한 겁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사기 당하냐고요? 사기 결혼 당하냐고요? 그래도 당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려도 터널 비전에 갇혀갖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실 알면서도 결혼합니다. 왜? 왜 그렇죠?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조용히 결혼하고 조용히 이혼할 생각으로. 근데 그쯤 되면은 이 사기꾼들은 얘를 얼굴 마담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기도 사기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지가 다 벗겨 먹기거나. 연예인, 특히 여자 연예인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약합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특히 이제 마도페이처럼 무슨 이런 겁니다. 무슨 페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다고 해고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놈들이 20명이나 넘는 놈들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기 범죄 조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놈이나 있는데 실제로 대표인 이모 씨는 15년 1심에서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의 대표놈들 4놈은 6에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추징금이 66억 33억 그러니까 100억이죠. 그러니까 두 놈, 저기 계열사 대표 두 놈, 한 놈과 계열사 한 놈 66억, 한 놈 33억. 그리고 뭐 곧 다른 놈은 또 27억, 그러니까 100 기껏해야 127억, 한 100, 한 5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추징금이 벌금은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20놈이 주요 피의자 20놈이 계열사 16개를 통해서 최소한 한 번에 360억, 그 다음에 4천억 넘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범죄 수익은 전체가 4천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1,000억은 넘는 겁니다. 그죠? 훨씬 더. 그러니까 그 1,000억이 어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딘가 있는 1,000억을 20놈이 분산해서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는 그 소위 말하는 회장이라는 놈,
한테 모읍니다. 사실은 그놈이 사실은 바지 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놈이 대표적으로 뒤집어쓸 형태로 하고, 그래서 걔가 말하자면 징역 10년으로, 징역 15년으로 선고가 됐지만, 실제로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임원하는 놈은 제가 장담한 건데 이놈은 바지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계열사 대표 네 놈도 사실은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15놈 중에 어떤 놈이 사실 주범인 거죠. 아니면 주범은 사실은 여기 없고 애초에 존재가 없고 튀었거나, 아니면 보통은 어떤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파견 나와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손실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수익 관계를.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처먹은 거는 1,000억이 넘는데, 그죠? 그런데 추징하고 벌금 해봤자 200억이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그 20놈 중에서 실제로 했는데, 사기를 했지만 실제로 실형받은 놈은, 추징금 받은 놈 5놈밖에 안 돼. 6놈, 7놈밖에 안 돼. 그죠? 그 15놈 뭐죠?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종범이거나, 아니면 일종의 하수인 형태로 해갖고 그냥 일종의 벌금형이라든가 대충 집행유예로 다 빠져. 근데 실제의 그 핵심적인 라인은 사실은 빠져나간 15놈인 거예요. 이 범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산을 해보죠. 나머지 800억이나 700억은 어디가 있죠? 실제 주범이나 조직명한테 이미 빨려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집행유예로 빠진 거고, 실제로 5놈은 징역 6년에서 10년, 15년까지 되지만 이게 또 3심까지 가면은 깎입니다. 그러면 실제 대역사 대표놈이 대충 한 4년에서 한 7년 대충 받고, 근데 걔들한테는 야, 너 한 7년 살아. 내가 그 뒤에 30억 꽂아줄게. 아니면 암호화폐로 꽂고 나오면 찾는다. 꽂고. 과정에서 계속 변호사, 정관 변호사나 이런 비싼 변호사들 갖다 받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후려쳐갖고 계속 탄원서 받고 계속해서. 그럼 실제로 이 아도 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놈들은 실제적인 형량이 5년에서 7년도 안 되는, 5년에 7년 하고 대충 그 와중에서 감옥살이가 편하죠. 돈 처발르니까. 대충 그럼 나오면 한 30억 벌고, 그런 얘네들 논하는 장사죠. 사실 대표 이 15년 했지만 제가 다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대충 10년, 너 10년 안에 가석방 시켜준다. 오케이? 대신 넌 100억 줄게.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주범은 500억은 남겠죠. 이게 사기 구조에서 이런 사기가 이런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겁니다. 근데 이런 사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사기 구조를 전혀 모릅니다. 판사들도 모르고 검사들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구조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다 추징하고 범죄수를 다 하면은 실제로 경찰 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수사 능력도 없고 해봤자 피라미드만 잡는 거. 검찰에서 끝까지 투자해야지만 걔네들은 기소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 나머지는 변호사끼리 알아서. 변호사는 또 정관 변호사가 처먹고. 걔네들이 100억, 200억 모으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주범이 갖는 돈은 대충 한 300억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변호사비로 퉁치면 이게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 사기 범죄 수익의 대다수가 없는 서민들, 피해자들이 어디 찾으려도 법이 없으니까 못 찾아요. 법도 없고 그걸 찾아주는 놈도 없어. 추징해주는 조직도 없어. 이게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수천억대 유사 수준, 이게 100억 단위로 넘어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0억 단위. 그러니까 조이팔 그때부터 이렇게 했던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사기꾼들이 득실득실거리는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놈들을
조직적으로 애초에 인적으로 관리해서 잡아줘 족쳐야지 이게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다 말씀드린 20놈 중에 사실은 20놈보다 한 30놈 될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빠져나간 놈들이 있을 테니까 한 30명이라고 치고, 얘네 중에 들어갈 놈들 한 5 빼고 나머지 한 25놈은 대충 지휘받고 신분 세탁해서 또 다른 사기에 또 투입됩니다. 걔들은 지금은 아동 인터넷을 하지만 한 3년 지나보세요. 무슨 그때는 종교 사기로 가고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사기로 가고 별의별 아주 이걸 연구하고 하는 집단. 그래서 사기범죄 분석원이 필요하고 사기범죄 추적하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없고, 오히려 그 검사놈들, 판사놈들은 걔네들한테 오히려 변호사비, 뭐 흔히 말하는 얘네들 변호를 하고 수백억씩 벌고, 이게 나랍니까? 개판. 이 검사 새끼들, 판사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걸 알고도 이렇게 하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물론 검사나 판사 애들도 뭐 사실은 뭐 정의감 있고 이런 걸 알고 하려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사기꾼이 넘치는 이유가. 참 안타깝죠. 이게 참. 대검찰청에서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인데, 이거 다른 건데, 검사 사칭 확인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확대 개편한대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는 찐센터라고 이런 겁니다.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뭘 받았는데 이게 진짜 검사가 근무하는지 수사관이 근무하는지 영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출석 요구서 진짜인지 이걸 알려주려면 직통전화번호 010에 뭐뭐로 해라. 이걸 확인해 준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한대네. 이런 바보들이 있나.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고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이용하겠죠. 즉 말하자면 전화를 걸어갖고 아니면 전화를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여기가 이 언론에 난 거 보셨죠? 여기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주는 콜센터입니다. 그럼 거기 뭐 받으신 거? 예,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해주는 놈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그러니까 변작기를 통해서 이 공개된 직통번호로 변작기를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감당할지. 그러니까 이 검찰청에 있는 놈들이 바보들이 되는 게, 아니, 지금 문제가 대검찰청과 검찰청을 사칭해갖고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그걸 알려줘버리면 그거를 변작기로 그 번호를 만들어버리지. 지금 문제는 여기서 스미싱에 의해서 뭐가 왔으면 거기서 눌러갖고 휴대번호가 장악돼갖고 그 찐센터의 직통번호로 변작되는.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면 많은 국민들이 저 번호 믿어도 돼. 직통. 여기 번호인데 어느 뭐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100% 속습니다. 이런 바보들을 받는. 진짜 이 검찰청이 얘들이 왜 이런 바보짓을 할까? 전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피싱 사기가 뭔지도 모르고 피싱 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들 그냥 그 성과 만들려고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심각한 문제도 어떻게 한심해서 기가 막히고 한심합니다. 사실은. 자,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속 요구한 거죠. 성범죄자 권고 형량이 낮고 성착취 범죄가 낮고 온라인 말하자면 이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제한도 필요하고 성범죄 양형을 높여야 되고 뭐라자면 동물보호법 양형 높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양형위원회에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핵심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높여봤자 실제로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판사가 적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실제로 1심 형사 부분의 판사의 역량을 높이고 역량을 못 높일 것 같으면 거기에 감정하는 증인한테 그러니까 유죄 판단이라든가 형량 판단을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든 전문가가 하도록 하거나 그러니까 1심은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법원의 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귀찮다 그러면은 형사법원의 재판하는 증언감정이나 전문가의 이 일종의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낮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법정형과 현실형이 다르냐? 그거는 실제로 이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걸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일단 경찰이나 검사애들이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게 어떤 사건이고 어떤 형태의 요소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분석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한테 기소하도록 하고 판사가 그걸 다 받아들여 이렇게 이게 먼저입니다. 근데 앞뒤가 바뀌었죠. 이게 무슨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형 기준에 따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양형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 기소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모르는 애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를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고 양형위원회 가서 뭐 떠들고 있으니 한심한 겁니다. 양형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1심 재판을 충실히 해갖고 1심 재판에 의해서 판례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2심이 가고 그게 3심이 확정 판결이면 판례가 양형이 되면 되죠. 그런데 1심 판사 능력 없어? 전문성 없어? 수사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다 3심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사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애들이 소위 말하는 변호사 임내, 검사 임내, 판사 임내 하고 있으니 이게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범죄는 범죄 전문가인데 범죄 심리는 범죄 심리 전문가인데 양아치 새끼들 말고 이상한 사이비들 말고 그래야지 뭔가 충실되는 거지. 잠깐 끊었다가